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를 딛고 반등에 성공한 듯 보이기는 하지만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크게 반등은 했지만 이게 결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물론 플러스 난 건 중요하지만 시장이 지금 제대로 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큰 폭의 반등보다는 하락도 마찬가지지만 좀 안정되면서 하루 상승폭, 하락폭이 기껏해야 한 0.5% 정도 내외가 좀 이어져야지 시장이 안정돼 있다라고 일단 판단의 어떤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다우지수가 5% 이상 올라갔고요. 오늘 역시 1000포인트 이상 움직였습니다. S&P 500 6%, 나스닥도 6%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유가는 오늘도 6% 이상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지금 안정된 흐름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섹터는 11개의 섹터가 지금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유틸리티 섹터가 13%나 올라갔는데요. 유틸리티 섹터,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틸리티 섹터란 것을 분류하기가 실제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전력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미국은 이것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수도회사도 있고 전력회사도 있고 이런 데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3%,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하루의 상승폭으로는 최대의 상승폭이 났습니다. 앞서 우리 일부 시간부터 계속 들으셨겠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돈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1조 달러 이상의 자금도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밀로니 전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경쟁했던 분인데 지금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미국 성인당 $1000를 지원해준다 얘기하고 백악관에서도 문은신 재무장관이 검토 가능성 얘기했는데요. 지금 바로 금액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있고요. 시기는 안 나왔지만 2주 안에 이거 결판 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급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월급을 2주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근데 당장 받을 게 없고 쉬면 바로 단기적으로 해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죠. 그러니까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수표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수표 형식이 될지 다른 형식이 될지 모르지만 표현은 이제 체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루비니 교수도 $1000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죠. 물론 다 나라마다 다르고 다 있겠지만 지금 홍콩도 이미 지불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매달 보통 급여 생활자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매달 세금을 내고 연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 대부분 1년에 한 번 세금을 신고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연장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세금 납부를 연기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일단 신고 자체가 지금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국채 채권에 대한 금리가 좀 많이 회복했습니다. 국채가 1%대 회복했고요. 모든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등락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을 갖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20년물 이상짜리의 ETF가 있는데요. 그건 오늘 하루에 또 거의 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비정상적인 금융시장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 보면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기억할 만한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는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각국이 지금 국경을 막고 있고 미국은 아직 결정 안 했지만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모든 항공을 중재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가 지금 캐나다 시민 그리고 미국 시민 제외하고 지금 국경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캐나다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비행기 수요, 항공을 줄이고 그러니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루즈선 타겠습니까? 한 달 동안 배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유가의 지금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지금 2분기에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GDP 지금 리세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유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의외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상식과 많이 다른 것들, 교과서랑 다른 것들이 다시 달러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아주 급반등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에 대한 달러 값은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금도 좋고 다 좋은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 쉽게 해서 현금이거든요. 캐시거든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일본 엔화를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을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엔화를 갖고 지금 집에 놔두면 어디다 쓰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다시 몰린다. 그래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상상 이상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미국 한복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트코가 한국에서도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뭐 양재동 이런 데 가면 주차하는데 1시간 걸리고 이런 거 많이 겪어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지금 코스트코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300m 줄 서 있다. 들어가는데 2시간 걸렸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공포지수는 어제 드디어 이제 82포인트를 찍으면서 사상 최대였습니다. 오늘 분명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오늘도 7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 주식에서의 특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분명히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코로나 하면 관련된 뭐 테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영어로 하면 stay at home theme이라는 게 있습니다. stay at home,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테마, 우리를 보면 테마고요.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집콕이라고 그러죠. 집콕주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언론에서 쓰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바로 stay at home 관련 주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있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굳이 따지자면 누가 얘기하던 간에 아마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정식 서비스를 안 하고 직구하시는 분만 쓰지만 해외 미국이나 선진국에 있는 분들은 아마존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10만 명 일시적으로 더 고용을 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 더 많이 물건을 갖다 넣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약간 그 반대파에 있는 사람이죠.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죠. 제프 베조스나 있는 아마존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시더라도 일상생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필수 소비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비누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요즘 미국에서 난리난 휴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 위주로 물건을 채우는 것이 되겠고요. 아까 그 아마존에서 물건을 상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마존의 창고에 갖다 넣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구류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스탑했습니다. 뭐냐면 그거를 지금 창고에 넣는 거를 멈추고 필수 소비재부터 먼저 채우라는 얘기로 오늘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정부가 못하는 일을 아마존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코스트코나 마트, 월마트 가기보다는 기다리더라도 결국 아마존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스테이 앳 홈 하는 거가 되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극장 있지 않습니까? 극장, 대한민국에서 CJ, CGV 얘기하는 분 계시지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를 많이 제가 이해하실 텐데 극장 수요, 극장에 대한 관객은 20년 만에 최저가 갔습니다. 지난 주말에 박스오피스가 찍혔는데요. 그럼 뭔가 집에 있으면 뭔가 대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화에 대한 개봉도 안 하고 영화에 갔던 것들 바로 먼저 빨리 넷플릭스에 돌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얘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코로나19, 스테이 앳 홈, 집에서 있는 집콕 그런 테마로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요즘 모든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모든 소위 헬스클럽 이런 것들 다 문 닫은 곳이 많이 있겠습니다. 거기 일부 문제된 분도 있고 줌바 댄스 학원 해갖고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상상 이상으로 더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짐에 가는데 짐을 다 문 닫으니 우리를 보면 그런 관련 주식이 없는데 펠라튼이라고 작년에 상장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집에서 하는 쉽게 해서 그 사이클 같은 것들 자전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상당히 잘 돼 있는 거죠. 온라인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그런 하는 것들인데 그거에 관련 주식이 오늘 또 요즘 많이 그 주가 좀 올라가고 있고 펠라튼 같은 거고 오늘 무려 14%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그럽허브인데요. 물론 경쟁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건데 주가 흐름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것이 되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또 리제네론이 코로나19 치료 가능성 있는 그 약물, 그거를 초여름부터 시작할 수 있다. 테스트를, 인체에 관련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는 11%는 올라갔고 이 주식은 지금 52주 최고가를 가고 있고요. 존슨앤존슨은 마찬가지입니다. 11월부터 인체 백신 테스트 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그 맥도날드, 사실 요즘 미국에서 모든 레스토랑 같은 경우가 투고만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어야 되니까 투고만 하는 건데요. 맥도날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맥도날드에 일단 맥도날드에
앉아서 먹는 그 다이닝 공간을 지금 없앴고요. 맥도날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직영하는 곳이 있고 직영하는 곳이 한 10% 되고 직영 안 하고 소위 프랜차이즈 하자는 프랜차이즈 함부로 뭐 명령할 수 없는데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강력히 권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맥도날드도 주가 좀 상대적으로는 큰 재미가 없었고요. 좀 관심 있는 것이 우버와 리프트가 되겠는데요. 약간 성향이 다른데 리프트는 오늘 완전히 다 모두 서비스 미국과 캐나다의 중지를 선언했고요. 우버는 이제 우버 이트인 게 있습니다. 배달하는 거. 그런 거랑 기존 우버는 일부 서비스를 하지만 우버 프리라는 약간 다른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전면 중지를 선언하면서 7%와 각각 2%가 오늘 떨어진 그런 안 좋은 주식들도 오늘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주식시장 급락으로 지난달에 있었던 고평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나마 벗어난 듯 보이는데요. 어떻게 완전히 벗어날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사실 고평가, 저평가 그런 논란보다는 결국 투자 심리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금 $1,000 주면 또 뭐 하겠습니까? 네, $1,000 쓰면 금방 페이할 거 하는 지불할 거 하는 거가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로금리 했다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한은에서 50pp나 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보통 분들이 오늘 집을 살까?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갑자기 주식을 더 살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다 좀 말씀드리겠고 아니면 우리나라 중국같이 미국이 고점을 치고 좀 확진자 수, 감염자 수가 좀 감소 내지 증가율이 둔화돼야 되는 건데 아직 미국은 정점을 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여전히 불안감이 많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불과 한 달 전에 지금 주식이 떨어진 건 불과 한 달이 안 됐거든요. 한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딱 이제 한 달이 되는 시점인데요. 2월 19일이 대부분의 지수가 고점이 났습니다. 다우지수는 2월 12일 정도로 기억하고는 했는데요. 딱 한 달 동안에 주가 엄청 떨어졌는데요. 그 한 달 전에는 무슨 일을 다 있었냐면 다 모든 것이 고평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상의 모든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리고 유명한 구루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의하면 다 웬만하면 고평가였거든요. 1년 딱 한 달 전에 보면 10년 향후 실적 대비 PR이 20배 가까이 나왔고요. 그러면 최근 10년 동안에 제일 비싼 100%, 99% 수준에 갔었는데요. 지금 그 같은 기준으로 보면 PR이 지금 17배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그 10년간의 평균 보면 6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엄청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에서 약간 자유로울 수 있겠고요. 그런 기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버핏 모델도 있고요. 슐러 P 모델도 있고 PBR 모델도 있고 투자 대비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그림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기준을 삼더라도 한 달 전 대비 답이 파란색은 이제 한 달 전이 되겠고요. 빨간색이 현재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 대비 지금 이 그림은 정확히 보면 향후 10년 동안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냐는 것인데요. 향후 한 달 전에 되면 파란색이 마이너스였던 거는 이 모델들을 따면 주가 올라갈 게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주가 좀 올라갈 수 여력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공통점으로 모아봤더니 관심 섹터는 역시 퀄리티 스탁입니다. 우량주인데 여기에 우량주란 거가 이제 여러분 약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량주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량주란 건 미국에서 우량주 교과서를 얘기하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일단 우량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걸 역으로 보면 이익 대비 주가 밸류라든가 성장 대비 이익 밸류 그리고 경쟁 상황 대비 얼마만큼 확고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꿈만 꾸는 성장주 이거랑은 약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장 퀄리티 스탁 우량주에 관심을 늘려야 되고 퀄리티 스탁이 결국 반등할 때 다른 것보다 먼저 반등한다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역시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헬스케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으나 헬스케어 섹터. 그걸 필수 소비재는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사는 것들이 결국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클라우드나 사이버 보안, 5G 관련주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결국 그런 쪽에서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다. 세상이 그런 쪽에 계속 흘러갈 거라는 관점에서 그런 쪽에 장기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의 미국 장 정리와 함께 눈여겨볼 만한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